2024년은 왜 다들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정말 잘 맞아떨어질까요? 이미 2024년이 됐는데 2023년보다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아무도 없을까요? 99%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자영업자들은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12월에 쏟아냈던 2024년 위기론,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더 무서운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 호황이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IMF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금융위기라고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시절 직전이 어떻게 보면 호황기였고 그 뒤로는 줄곧 다 불황이었어요. 벌써 2024년이 된 지도 한참이 지났어요. 어떠신가요?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예측론자들의 밥벌이를 위한 그런 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2024년 위기론을 떠나서 자영업자가 매년 초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걸 매년 하시다 보면 위기론이고 뭐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크게 그런 예측론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4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하기만 하면 2023년보다는 확실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2024년 초 자영업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상위 1% 베스트 셀프 체크입니다. 늘 베스트로 군림하는 자영업자는 체크가 일상적인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정말 상위에 포진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장님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셀프 체크를 생활화하고 있어요. 특히나 연초에는 이런 상위 1% 베스트 셀프 체크를 더욱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좀 강한데요. 이유가 2024년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1년 전체를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연말과 연초에 쏟아지는 각종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매장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죠. 우선 2023년 매출 그래프를 월별로 한번 쭉 훑어봐요. 그리고 2022년도와 비교를 해보죠. 지금 보시면 2022년도 매출 그래프와 2023년도 매출 그래프를 좀 비교해 놓은 건데요. 어때요? 2023년도가 전체 매출에서도 1000만 원 정도 더 매출을 냈어요. 이익은 2022년보다 매출 대비 이익이 좀 많이 늘었죠. 800만 원 가량으로요. 이 그래프는 서울 외곽의 한 고깃집의 그래프인데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게 단기 목표인 사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내 주변의 동종업계 매장과 동종업계 매장이 아니더라도 월세가 비슷한, 그러니까 표면적인 고정비가 비슷한 매장들의 월별 매출도 함께 기록해서 본다라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오픈업을 통하면 이런 식으로 내 매장 주변 가게들의 매출 역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상권의 전체적인 매출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돼요. 특히나 경쟁 매장을 3곳 정도 정해놓으면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제 매달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루 목표 매출을 정할 정도로 늘 체크를 습관화하는 게 가능해요. 1일 매출, 주간 매출, 월간 매출을 정해서 체크 한다라는 거죠. 상위 1% 베스트 셀프 체크는 일종의 시각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자기개발 서적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은 뜬금없는 시각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가 하고 있는 장사의 시각화이기 때문에 잘 통하는 것이고, 이 시각화라고 이야기는 제가 했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그런 기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뇌에 대해 연구하는 조 디스펜자 박사,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라는 책에서 우리 내부의 시각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즉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시각화를 통해서 뇌가 좀 변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습관 그리고 정체성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뇌 과학에서는 뇌의 기능 중에 하나인 신경 가소성 때문이라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좀 밝혀진 적이 있는데요. 신경 가소성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뇌의 신경세포의 회로를 재배열하고 생성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일 매출 목표를 체크하거나 주간, 월간 목표 매출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의지를 가지게 되면 실제로 그게 현실로 일어나는 게 마법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 2024년 초 자영업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2024년의 OKR입니다. 보통 많은 자영업자들은 첫 번째까지는 곧잘해요. 이제 여러 책을 접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간, 주간, 월간의 매출 목표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그게 그냥 습관화가 되어서 그냥 자동으로 상위 1% 베스트 셀프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OKR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자영업에서는 거의 1% 아니 0.1%도 적용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숨겨진 목표 설정법이에요. OKR은 Objective and Key Result의 약자인데요. 구글에서 활용을 하면서 효과를 좀 보게 되고 유명해진 방법이기도 해요. 구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인 링크드인, 트위터,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성과를 많이 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년 전부터 많은 기업에서 이제 차용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기법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몇몇 진짜 최상위 자영업자들만 이 OKR을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즉 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OKR을 정해서 단기와 중기, 장기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일종의 어떤 게임의 미션과도 같은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에도 이 OKR을 정하면 너무나 좋은 게 일단 직원들과도 한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갈 수 있어요. 즉 우리 브랜드가 올 한 해 꿈꾸는 게 있다면 이 OKR로서 직원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알바생들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자, 이쯤 제가 설명을 하면 엄청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잘 들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자, 오브젝티브는 하나의 중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R, 키 리절트는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달성되어야 되는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키 리절트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진취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안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고요. 이 OKR은 책으로도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너무 지루한 내용들도 많고 자영업에서 과연 이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좀 세 가지로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 개의 오브젝티브, 즉 목표의 키 리절트는 2개에서 3개가 적당하다. 그리고 키 리절트를 이루기 위한 이니셔티브, 그런 걸 하기 위한 계획은 좀 많아도 된다. 자, 두 번째는 키 리절트는 통제할 수 없는 정량적 수치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니셔티브는 통제할 수 있는 정량적 행동으로 정한다. 자, 세 번째, 모든 키 리절트와 이니셔티브에는 각 한 명의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건 2명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나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예시로 2024년 한 술집의 OKR을 제가 직접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브젝티브는 동네 1등 이자카야로 거듭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가 되는 거고요. KR, 키 리절트 1번은 연매출 6억 달성, 그리고 연매출 6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이니셔티브. 첫 번째는 테이블 단가를 올리기 위한 분기별 신메뉴 3가지 출시 및 판매량 저조 메뉴 삭제. 그리고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일간, 주간, 월간 목표 매출을 월간 단위로 정하고 영업 시작 전에 1회 직원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것. 자, 세 번째 이니셔티브는 마케팅 예산을 비수기 때는 10% 삭감하는 대신 성수기 때는 20% 증액하고 월간으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 메시지를 보내는 걸 최소 3명에게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키 리절트는 끝이 나죠. 자, 두 번째 키 리절트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3,000개 달성. 이 키 리절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방안은 첫 번째 이니셔티브,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1회 이상 영수증 이벤트 관련 멘트를 한다. 두 번째 이니셔티브, 영수증 리뷰 이벤트의 상품을 월간 단위로 바꾼다. 세 번째 이니셔티브, 매일 직원들마다 영수증 리뷰 책임제를 실시해서 직원당 1개 이상의 리뷰 받기 미션을 진행한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제가 드려봤는데 이렇게 정하고 이니셔티브에는 각 담당자는 이제 정해놓는 거예요. 딱 한 명씩 그 친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키 리절트 1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을 쭉 나열하고요.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아래에 쭉 적는 거예요. 역시나 키 리절트 2를 적고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나열하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키 리절트는 통제할 수 없는 목표 수치, 예를 들면 연매출 6억, 이건 사실상 목표이고 정량적이긴 하지만 통제는 할 수 없잖아요. 자, 하지만 이니셔티브는 통제할 수 있죠. 분기별 신메뉴를 3개씩 내는 건 가능하니까요. 자, 네이버 영수증 리뷰 3,000개는 통제가 불가능하죠. 단지 목표일 뿐이고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니셔티브 1, 2, 3을 보면 모두 통제 가능한 수치이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할 수 있는 수치를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니셔티브 1번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1회 이상 영수증 이벤트 관련 멘트 하기는 하루 평균 방문팀이 20팀이면 20팀 모두에게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대해서 구두로 알리는 것, 이건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영업에서도 이런 OKR을 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OKR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량적 수치를 통한 OKR을 정해서 2024년도에는 더 큰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세 번째, 2024년 초 자영업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몰입 독서법 터득입니다. 사실 독서 습관을 연초에 기르게 되면 실제로 그 한 해에는 책을 좀 많이 읽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보다는 책의 내용을 내가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도록 몰입 독서법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해요. 읽기만 하고 쓰질 못하면 이건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읽는 그 순간에만 나 스스로 나는 책을 읽는 자영업자야 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몰입 독서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몰입 독서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장사를 실제로 해 나가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반드시 장사와 관련된 책이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어떤 분야의 책에서 장사와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이 몰입 독서가 되지 않으면 휘발된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뇌는 이 장기 기억 장치와 단기 기억 장치로 나뉘는 건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또 미각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관찰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단기 기억이 딱 발생하게 돼요. 이 기억은 수십 초에서 수분 동안만 딱 지속되는 그런 기억으로 이 기억을 이제 처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지 않으면 곧 그냥 휙 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장기 기억은 이 단어가 이제 지칭하는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되는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장기 기억에도 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읽었던 책의 내용을 옮기느냐,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포모도로 기법을 익히면 돼요. 포모도로는 시간 관리 기법의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읽었던 책의 내용이 그냥 술술 나온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장사를 할 때 휘발되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떠올려서 실행에 실제로 옮기고 있는 날 보면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읽었는데 다 휘발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포모도로 기법은 25분간 최대로 집중하고 5분 정도 휴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타이머를 이용하면 좋고요. 저는 이 타이머를 진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순서를 좀 정하자면 첫 번째, 타이머를 정하고 25분 동안 집중을 한다. 자, 두 번째, 25분 후에 타이머가 울리면 하던 것을 멈춘다. 세 번째, 5분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네 번째, 포모도로를 반복하면서 책을 읽는다. 자, 마지막으로 책을 읽을 때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책의 파트가 거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물론 나중에 밑줄 그은 부분이나 아니면 뭐 접은 걸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더 보면 좋겠죠, 당연히. 결국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행에 좀 더 다가가게 되면 실행력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2024년 자영업의 위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단단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과연 위기가 우리를 이렇게 막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상위 1% 베스트 셀프 체크를 하고 세부적인 OKR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무기인 책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저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장사의 반복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사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시면 아주 작은 주간, 월간 목표라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 한번 반복해보세요. 반드시 위기는 우리를 비켜갈 거예요. 반드시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2024년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곰프로였습니다.